한번 읽어봤을까요? 네. 지금 나눠주는 거는 우리 공통수학 1에 있었던 순열하고 조합이거든요. 이거도 꼭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든가 하시고요. 아하, 광빈이가 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은 순열 조합을 여기서 기억할 것 같은 사람은 이 사람들은 알 것 같고, 요쪽에는 아리까리한데 순열이 뭔지 설명 한번 해봐라. 저기 나와 있는 거 보면서 해도 돼요. 아니면 예제를 하나 들어주시든가요. 설명 한번 해봐. 너는 조합해라. 너는 조합. 설명 한번 해보세요. 네가 기억하는 순열이란 무엇인가. 보고 설명해도 됩니다. 그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줄 세우기. 그렇게 기억하고 있구나. 달리는 순서를 정하기. 가영이, 나영이, 다영이, 나영이, 마영이. 아주 대표적인 문제거든요. 거기 등장인물 내가 다 만나봤다는 얘기도 했던가요? 마지막 한 명이 라영이었는데요. 진짜 존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게 라영이거든. 설마 얘가 있겠나 했는데 2년 전 겨울에 있었어. 마지막으로 만났어. 그래서 퍼즐이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순열이라는 것을 잠깐만 얘기해 보면은, 그래서
NPR 하면은 n에서 시작해서 한 개씩 줄여가면서 r개의 숫자들을 곱한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5p3이 있으면은 5에서 시작해가지고 1만큼씩 줄여가면서 숫자를 곱하는데 3개를 곱한다는 거지. 3개. 여기 관련되어 있는 공식들 같은 거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문제 푸는데 필요한가? 아마도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다 필요할 거예요. 어렵게 나온다면 다 필요할 거예요. 공통수학 과정은 전부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행렬도 나올 수 있고 뭐도 나올 수 있고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드디어 강빈이가 왔당. 아니야? 인상착의가 비슷했는데 내가 속았당. 조합도 여기 보면 선택만 하는 거였지. 줄은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순열하고 사이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줄 세우는 것만큼 쓸모가 없으므로 나눠준다라는 거지. 요거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얘는 오늘도 등장할 거야. 오늘도 등장할 거야. 여러분 읽은 내용 중에 중복조합이 있었지. 중복조합에 이 기호가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요건 알고 있어야 돼요. NCR는 N 팩토리알 R 팩토리알 N-R 팩토리알 요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뭐 여러분들이 분할의 수 이런 거는 알 필요는 없는데 그때 가서 두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분할의 수를 다뤘다. 분배의 수를 다뤘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게 교육과정 밖이야 이게. 그래서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반년 전에 기말 시험 칠 때도 분할 문제나 분배 문제가 없었던 걸로 난 기억합니다. 자 이제 본격으로 들어가는데 강빈이 얘 없는데 얘 하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오면은 얘 못 알아들을 텐데 차라리 오늘 오지 말고 영상을 보세요 이래야 되나? 그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짜장면도 먹고 싶은데 짬뽕도 먹고 싶고 뭐 그런 비슷한 상황. 그래서 짬짜면이 탄생했다는. 나는 이제 두 가지 맛을 동시에 그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 원순열 소개하겠습니다. 순열은 순열인데 그러니까 줄 세우는 건 줄 세우는 거야. 줄 세우는 건 줄 세우는 건데 원형의 탁자에 배열을 하는 거야. 원형. 근데 이 원형이 완벽한 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직사각형일 수도 있고 정사각형일 수도 있고 이등변 삼각형일 수도 있고 정삼각형일 수도 있고 어쨌든 둥그렇게 앉히면은 원형의 탁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완벽하게 둥그런 원이고요. 우선은 A하고 B하고 C하고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순열부터 해볼게요. 이 세 사람을 줄 세우는 방법 A 다음에 B 세우고 이렇게 하는 방법 전부 쭉 해보면 3팩토리얼 가지만큼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3팩토리얼이 6가지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완벽하게 동그란 원에 앉힌다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랬을 적에 A 앉히고 B 앉히고 C 앉히고 이렇게 있는 경우의 수는 A 앉히고 C 앉히고 B 앉히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의 수는 구별이 돼. 이게 어떤 의미에서 구별이 되냐면은 A 입장에서 봤을 적에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 왼손 쪽에 B가 있고 오른손 쪽에 C가 있는 거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 A가 생각했을 적에 두 번째 요거 내 왼손 쪽에 C가 있고 오른손 쪽에 B가 있는 거라 내가 딱 보면은 이건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구별이 되는 상황이에요. 구별이 되는 건데 이거를 한 칸씩 옮겨가지고 B가 이쪽으로 가고 C가 이쪽으로 가고 A가 이쪽으로 갔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림을 이래 그렸으니까 저게 다른 그림처럼 보이지만 사실 동그란 탁자에 앉아있는 A가 자기 입장에서 내 왼쪽에 누가 있고 오른쪽에 누가 있느냐를 따져봤을 적에는 이거랑 이거는 같은 걸로 보입니다. 같은 걸로 보인다고. 그래서 이거는 같은 거니까 한 가지로 취급이 되겠지. 마찬가지로 한 칸씩 더 이동을 시켜도 같은 걸로 취급이 되겠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고 이것도 같은 걸로 취급이 되겠지. 아울러 이거하고 이거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은데 얘하고 같은 거는 한 칸씩 이동을 시키면 A가 여기로 오고 C가 여기로 가고 B가 여기로 가고 같은 거예요. 구별이 안 돼. 구별이 안 된다고 취급하는 것이 원순열이야. 자, 그랬을 적에 서로 다른 세 개를 원형에 배열을 한 원순열이 되는 거거든요. 서로 다른 세 사람을 원형에 배열한 원순열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 명을 뽑아가지고 세 명이 동그랗게 앉는다라는 것이. 근데 그랬을 적에 몇 개씩 반복이 됩니까? 이게 지금 세 개지. 세 개를 뽑았는데 세 개가 똑같은 거지. 이것도 세 개가 같은 거지. 그래서 원래 순열의 수는 이건데 세 개를 뽑아서 했더니 세 개만큼씩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 원순열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서로 다른 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만약에 동그랗게 배열을 한다면 원순열의 수는 어떻게 되냐? r개만큼 똑같은 게 생겨. r개만큼 똑같은 게 생겨. 세 개를 뽑았다? 그러면 세 개만큼 똑같은 게 생겨. 한 칸씩 이동을 시키면. 채원이 멀선 장오면 어떡합니까? 가서 광빈이 좀 불러오세요. 네? 물 한 잔 마시고 기다려줄게. 괜찮아요. 너 독감 환자야? 저 몸살. 그래서 약 먹었어? 아니요. 그러면 지금 몹시 아픈 상황이면 오히려 잠이 안 올 텐데. 너네들 이 교실의 친구들요 돌아가면서 다 환자가 됐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사이에. 선아는 장기 환자야. 3주인가 계속 아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정도면 하늘나라에서나 가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땅에 있으면서 3주 동안 독감, 감기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계속 아픈. 아무튼 간에 활발하기로는 삼산까지 갔다 왔다 하면서 노는 제일 활발할 것 같은데 나도 한 번씩 삼산 간다. 버스 타고 지나간다. 자, 다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사람이 있어. A, B, C, D, E 5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서 3사람을 뽑을 거야. 그럼 3사람을 뽑으면은 OP3 이렇게 하면 뽑아갖고 줄 세우면 OP3만큼 있는 거거든. 그렇겠지? 그렇게 뽑은 게 이렇게 3명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런 다음에 그 뽑은 3명을 탁자에 똑같이 원형의 탁자에 배열을 해. 그러면 똑같은 게 각각 몇 개씩 생기겠어? 3사람이니까 3개씩 똑같은 게 생겨요.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3으로 나누면 이것이 원순열의 수가 되는 거야. 근데 5명이 있는데 5명을 다 뽑아. 그러면은 5로 나누겠지. 그러면은 이게 원래는 5팩토리알이었는데 5로 나누니까 4팩토리알이 되겠지. 그런데 얘는 식이 어떻게?
5 곱하기 4 곱하기 3인데 3으로 나누게 되니까 얘는 5 곱하기 4가 되겠지. 여기 있는 이 식이 완벽한 건 아니다. 아. n명이 있는데 n명을 다 뽑았을 때나 저게 성립되는 거지. 5명이 있는데 3명을 뽑으면은 R도 도입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요 옆에다가 한 줄 써놔야지. n개 중에서 r개 택하여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mpr 나누기 r 이렇게 써야 된다. 하나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원형이 완벽한 원형이 아닐 때로 이제 넘어갑니다. 완벽한 원형이 아니야. 완벽한 원형이 아니에요. 자, 맨 처음에 할 일은 뭐냐면은 ABC 3명인 거는 맞는데 3명인 건 맞는데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탁자에 앉는다고 칩시다. 여기에 A 앉고 여기에 B 앉고 여기에 C가 앉는 거야. 이 그림하고 똑같은 탁자인데 A가 여기 앉고 B가 여기 앉고 C가 여기 앉으면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별이 되겠지?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는 똑같지만 내 왼쪽에는 B가 있고 A 입장에서 오른쪽에는 C가 있고 요거는 이 상황이나 이 상황이나 똑같겠지만 탁자 모양이 다르잖아. 탁자 모양이 다르잖아. 웨이터가 이제 서빙을 하러 오는 거야. 가져왔는데 좀 전에 여기 앉아 있다가 주문을 했어 사람들이. 저는 짬뽕, 저는 뭐 피자, 뭐 저는 칼국수. 이 집은 무슨 집일까요? 짬뽕 앤 피자 앤 칼국수 집이겠지. 어쨌든 웨이터가 처음에 주문 받을 때는 그렇게 했어. 네 알겠습니다. 곧 갖다 드리죠. 이러면서 갖다가 왔는데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네. 그동안에 자기들끼리 자리 바꿔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있어봐라. 이건 좀 전에 누가 뭘 주문했더라.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옮겨봅시다. 옮겨보면은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아 보여요? 아니면 달라 보여요? 달라 보이지? 그러면은 이것도 다르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이거는 돌아가면서 앉는다 하더라도 다 구별이 되니까 결국은 그냥 순열이랑 똑같은 거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경우의 수가 그냥 3팩토리얼이라 해야 답이야. 그러니까 원형으로 배열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순열은 아니라는 거지. 원순열은 아니라는 거지. 상황을 해석을 해야 돼. 자, 이번에는 정삼각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정삼각형. A, B, C. 정삼각형입니다. 한 칸씩 옮겨. A, B, C. 자, 왜 이거 탁자가 돌든 사람이 돌든 어쨌든 이 둘은 구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 앉아 있어. 내 왼쪽에 B가 있고 오른쪽에 C가 있어. 내가 여기 앉아 있다 지금. 그리고 이번엔 내가 여기 앉아 있어. 내 왼쪽에 B가 있고 오른쪽에 C가 있어. 이거는 구별이 안 된다고 해야 돼. 탁자도 똑같이 생겼잖아. 내 왼쪽에 앉는 사람이 똑같고 내 오른쪽에 앉는 사람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경우로 취급이 되는 거야. 완벽하게 원이 있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는 거랑 완벽한 원이 있는데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는 거는 같은 걸로 취급되는 거하고 같은 원리야. 그러니 한 칸씩 더 옮겨가더라도 어차피 이거는 같은 경우로 취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라 하지만은 원형 탁자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 나누기 3으로 가야 돼. 3개만큼씩 같은 게 있으니까. 지금 여러 모양의 탁자에 대해서 내가 얘기 중입니다.
이등변 삼각형 모양 탁자도 했었고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잠 오는가 본데 계속해서 큰일 났네. 자, 정삼각형은 정삼각형인데 이번에는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고 여섯 사람이에요. 여섯 사람이에요.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인데 이번엔 사람이 여섯 사람이야. 그러면은 A, B, C, D, E, F 처음에 이렇게 앉아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을 한 칸씩 이동시켜서 앉혀. 그러면은 탁자는 변함이 없어요. 정삼각형이야. 여기에 A, 여기 B, 여기 C, 여기 D, 여기 E, 여기 F야.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은 같은 그림일까 다른 그림일까? 다른 그림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 오른쪽에 F가 있긴 있는데 뾰족한 거 지나서 F가 있잖아. B는 바로 옆자리에 붙어 있고. 그런데 이 그림은 B가 오히려 뾰족한 건 지나서 B가 있고 F가 내 바로 옆자리에 있지.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겁니다. 이 두 개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 그에 비해서 한 칸씩 더 옮겨. 한 칸씩 더 옮기면은 정삼각형인데 A가 일로 오고 B, C, D, E, F 이런 그림으로 가겠죠. 왜 이렇게 아이들이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문제 에어컨이라도 켜줘야 되나? 지금 다른 방에 히트 안 켰겠지? 너네 덥지 지금? 다들 꽃나라에 가 있거든. 다들 잠자는 숲속의 공주님이 되어 있거든. 어떡하지? 25도. 다른 방에 히트 켜져 있으면 이거 폭발하는데. 확인하고 익혀야 되는데. 설마 히트 켰겠나 오늘 같은 날씨에. 그치? 이 시스템 에어컨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에는 냉방하고 어떤 방에는 그 뭐라 해야 되나 온방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난방 그래. 역시 국어 잘할 것 같아. 국어 몇 점? 1등급? 역시 다르네. 그래 난방 온방이 아니고 난방. 난방과 냉방을 같이 하면 이게 같은 기계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가 기계가 하나는 작동을 해서 하나를 작동을 해서 공통되게 돌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 두 개가 같이 돌아가면 그 안에서 기계가 하여튼간에 망가져가지고 얘는 내가 누르면은 작동하는데 얘가 정상적으로 기능 안 하고 또 고장난 방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움지럭거리고 막 하는데 정상적인 기능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망가지더라고. 이 고치는데 돈도 비싸거든. 예주는 잠은 안 자는데 저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다른 애들이 지금 졸려 해가지고 깨우느라고 네가 다른 거에 집중하게 만들어 버렸잖아. 자,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다른 그림이다. 그래 보인다. 그래서 한 칸씩 더 옮겼어.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같은 그림이고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다른 그림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결론이 뭐냐면은 한 칸씩 한 칸씩 움직여 보면 똑같은 그림이 두 개씩 있다는 거지. 똑같은 그림이 두 개씩 있다는 거지. 이거하고 이거. 이거보다 한 칸 더 옮기게 되면 여기가 A가 놓이고 B, C, D, E, F 이래 되거든. A 입장에서 봤을 때 F는 바로 옆에 있는데
B는 뾰족한 거 넘어가서 있거든. 그게 상황이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한 칸씩 한 칸씩 이동시켜 본 결과 듣고 있지? 두 개씩 다른 게 있지. 두 개씩 다른 게 있어. 그래서 요거를 식처리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식처리를 만약에 전체적으로 그냥 동그란 거였으면은 이걸 기준으로 해. 완전히 그냥 동그란 거였으면은 6 팩토리얼 나누기 6 이렇게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옮겼더니 두 개씩 다른 게 있지. 두 개씩 다른 게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 완벽하게 동그란 데다가 6명을 앉혔으면 5 팩토리얼이 답이었을 텐데, 실제로 한 칸씩 옮겨보니까 두 개씩 다른 게 있다 이거야. 여기서 6으로 나눴던 이유가 뭐냐면 6개만큼 같아졌기 때문에 6으로 나눴던 거거든. 그치? 그런데 실제로 애들을 한 칸씩 옮겨보니까 두 개씩 다른 그림이 있더라는 거야. 완벽하게 6개가 다 같은 그림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곱하기 2를 해야 돼. 한 번 더 하면 이제 너네들이 의문점이 풀릴 수도 있어요. 안 풀리면 어쩔 수 없는데 풀릴 수가 있어. 이번에는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에 여기에 2명, 여기에 2명, 여기 2명을 앉히려고 해. 잘 생각해라. 모든 응용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끝내야 돼. 왜냐하면 여기 대단한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를 않거든요. 수능에는 논술에도 아예 안 나옵니다. 딱 어데 배신에만 됐다 어려워. 이게 원순열이 문제가.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너네 교육과정에서는 원순열이 없어지지 않았나? 전에 내 그래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있네. 그런데 있더라고. 참 신기하지? 이건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원순열. 다음 교육과정에서 없어졌던가? 이 뭔가 헷갈리네. 혹시 아는 사람? 자식들 그런 것도 공부 안 하고 말이야. 너네가 알아야 해. 자, 원순열이 있다. 지나갑니다. A, B, C, D, E, F 이 그림하고 한 칸씩 이동을 해서 A, B, C, D, E, F 이 그림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다르다. 한 칸씩 더 이동을 시켜. A, B, C, D, E, F 이 그림 이거하고 같은 거야? 다르지? 요거하고 요거 같은 거야? 다르지? 또 한 칸 더 이동시켜. 여기 A, B, C, D, E, F 같은 그림 있어요? 없지? 또 이동을 시켜. A, B, C, D, E, F 같은 거 없지? 또 이동을 시켜. A, B, C, D, E, F 그래도 같은 거 없지?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야? 그냥 순열이라는 거야. 실제로 동그랗게 앉혔지만 순열이라는 거야. 그런데 식을 구성할 때는 식을 어떻게 쓰냐 하면은 이렇게 쓴다고. 6명을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탁자에 동그랗게 앉힌다고? 그러면
원순열의 수니까 600 나누기 6이라고 해야 되겠군. 이렇게 먼저 써놓고 식구성을 할 때는. 그런데 실제로 한 칸씩 이동을 시켜보니까 6개만큼 다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뒤에다가 곱하기 6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순열임을 확인하는 거야. 원순열의 경우를 다루는 방식이 이렇다고. 동그랗게 안 친다고? 그러면 원순열의 수를 써놓고 한 칸씩 실제로 옮겨보는 거야. 옮겨봤는데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데 이거하고 이건 다르네. 그러면 서로 다른 게 몇 개인지 세는 거야. 3개가 다르지? 그럼 곱하기 3. 2개가 다르지? 곱하기 2. 6개가 다르지?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한다고요. 원순열의 수를. 그래서 여기를 다 배웠는데 이제 내가 응용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이 옳게 나오면은 넘어가면 되고 옳게 안 나오면은 내가 구박을 하고 한 번 더 하면 되죠. 여섯 명이 아니고 C, D, F, G, H 8명을 안 칠 거예요. 8명을 안 칠 건데 여기 1명, 여기 3명, 여기 3명, 여기 1명을 안 칠 거예요. 첫 그림은 A, B, C, D, E, F, G, H인데요. 이걸 저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앉힐 때 경우의 수를 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거 할 수 있어야 응용이 가능합니다. 다 만들었어? 맞는지 두고 보자. 자, 둘, 넷, 여섯, 여덟, 8명이지. 원형의 탁자로 배열했다 그랬지? 그러면 8팩토리얼 나누기 8까지는 일단 기본이야. 원형의 탁자에 배열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곱하는 수가 뭔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A가 여기 있는 그림과 A가 여기 있는 그림과 A가 여기 있는 그림과 여기 있는 그림은 다 달라. 네 가지가 달라. 그런데 A가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 그림을 그려보면 이걸 이렇게 돌려보면은 똑같거든. 그래서 여러분 문제 보면 뒤에 단 이래가지고 뭐라고 나오냐면 돌려서 봤을 때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이 나온다고. 돌려서 봐야 돼. 돌려서 보니까 얘를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이거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A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는 다 다른데 여기 있을 때는 이거랑 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다시 A가 여기 있을 때는 A가 여기 있을 때랑 같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서로 다른 모양의 그림이 몇 개 나온다는 거야. 4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4개가 나오니까 여기 곱하기 4가 들어가야 돼. 4개가 나온다. 완벽한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4개만큼 다른 모양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4를 해야 돼. 답은 저렇게 내고요.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래서 무슨 공식처럼 뭔가 말이 이렇게 소술되어 있는 것도 있긴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뭐냐면 어떨 때는 되는데 어떨 때는 안 되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공식처럼 난 그렇게 외워서 하지 않아. 우선 직사각형이면은 한 가로 방향으로 앉는 자리 개수와 한 세로 방향으로 앉는 자리의 개수 더한 만큼 서로 다른 게 있어서 곱하기 4를 한다. 만약에 직사각형인데 여기
4개를 안 치고 여기 2개를 안 쳐. 그럼 총 12명을 안 치겠지? 그러면 서로 다른 게 6가지가 있다는 뜻이야. 가로 4개, 세로 2개니까. 그 다음에 정삼각형에서는 한 변에 앉는 자리의 개수만큼 서로 다른 게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9명이 앉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면은 한 칸씩 옮겨서 앉았을 때에 한 변에 있는 자리 개수 3개잖아. 3개만큼 다른 그림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시계를 구성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곱해지는 숫자가. 공식처럼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책들이 많은데 일단 그걸 신봉하지 마라. 왜냐하면 탁자는 정삼각형인데 여기는 3명을 안 치고 여기는 3명을 안 치고 여기는 2명을 안 칠 수도 있거든. 그럴 때는 저 공식대로 했다가 그냥 안 돼요. 돌려가면서 앉혀봐야 돼. 그래야 몇 개가 같은 거고 몇 개가 다른 건지 알 수 있어. 자, 이게 원순열이 평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입체에도 있어. 입체에도 있어. 입체. 주사위 같은 거야. 주사위 같은 거. 입체는 지금 뭐 많이 할 생각은 없고요. 간단한 문제 하나만 하고 갈게요. 위에 파랗게 색칠이 되어 있고 파랗게 되어 있으면서 파란색을 안 썼어. 다시 할게요. 여기에 밑면 하나가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고 아래 면에 여기에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어. 그럼 이 옆면 4개가 남지. 이 정육면체예요. 근데 나한테 색깔이 4종류가 남았어. 뭐 빨간색, 이게 빨강이다. 그 다음에 노란색, 이게 노란색이다.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하고 흰색하고. 이거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흰색을 여기 옆면에다가 동그랗게 색칠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입체 문제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위에서 내려다 봤을 적에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가 있고 옆면에 색칠을 한다는 게 여기에 무슨 색, 여기에 무슨 색, 여기에 무슨 색, 여기에 무슨 색 색깔을 칠한다는 게 옆면에다가 A, B, C, D를 배열하는 느낌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원순열의 경우에서 해당이 된다고요. 그러면 정사각형이고 한 변에 앉는 개수가 똑같으면은 이게 그냥 완벽한 원형에다가 배열하는 거하고 같은 문제가 되거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4팩토리얼 나누기 4 해서 3팩토리얼 6가지가 있어요. 이 실제로 6가지 나오는 걸 색칠을 한번 다 해볼 필요가 있어. 여러분들이 6가지 그림 서로 다른 게 어떤 게 나오느냐 한번 그려볼게요. A, B, C, D A B는 유지하고 C, D 다르지? 그 다음에 또 A는 유지하고 오른편에 C 넣고 그 다음에 B, D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A가 있고 C는 유지하고 여기에 D, B, 여기 D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입장에서 나 이쪽 편에 B나 C가 있는 건 다 했으니까 D가 있도록 해서 여기 B, C를 놓는 경우가 있고 여기 A가 있는데 D를 유지한 상태로 B하고 C의 자리를 바꿔서 이래 놓으면 이 6개가 그림이 다 다르잖아. 답이 6개 나온다는 걸 이걸 자기가 직접 그리면서 느끼고 받아들인 다음에 나중에 직접 그릴 수 없는 문제에 추리와 상상력으로 답을 낼 수 있는 거거든.
되십니까? 자, 이번에는 문제가 약간 바뀌어. 여기까지만 할 거야, 입체는.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나도 이거는 정말 싫어하는 내용이라서. 그렇다고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안 가르칠 수가 있나? 싫어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더 좋아하는 게 다른 분야라는 거지. 미적분을 더 좋아하고 기하를 더 좋아합니다. 합동 안 좋아합니다. 뭐 계산도 별로 없고 그렇잖아. 뭐 미분도 없고 적분도 없고 이거 무슨 재미로 하네 이거.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죠. 저 위에 면하고 밑에 면하고 색깔이 달라. 이때 옆면에다가 네 가지 색깔 A, B, C, D를 색칠하는 거야. 좀 전이랑 내용이 같을까 다를까? 어떨까요? 자, 하나만 해보면 되지. 여기 A 놔두고 여기 D를 놔두고 위에서 봤을 적에 여기 B 두고 여기 C 둔 거랑 B 두고 여기 C 둔 거랑 여기 A 두고 여기 D 둔 건 그대로 놔두는데 여기 B 두고 여기 C 둔 거는 같을까 다를까? 응? 이게 같은지 다른지 구별만 되면 넘어갈 수 있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이게 같은가 다른가?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위에서 봤을 때 이 그림이랑 이거를 위에서 본 거고 밑에서 만약에 보게 되면은 밑에서 보게 되면은 달라 보이나? 달라 보이나? 그 내 말은 곱하기 2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곱하기 2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곱하기 2 해야 돼요. 너는 곱하기 2를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은요? 곱하기 2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천천히 좀 더 생각해 봐봐. 곱하기 2를 해야 하나요? 말아야 되나? 좀 전에 파란색 양면 두 개 색칠되어 있는 거랑 이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파란색 두 개면으로 되어 있는 거랑 파란색 하나, 초록색 하나 되어 있는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곱하기 2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된다는 의견 두 사람. 너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된다는 사람 세 사람. 너는 저는 왜? 설명 한번 듣고 갈게. 네? 왜 곱하기 2를 안 해도 되겠다 생각했을까요? 아니 저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어느 그림과 어느 그림이? 네? 지금 저건 뭐라는 이 그림. 이 그림은 이쪽에 A, 뒤쪽에 B, 이쪽에 D, 앞에서 봤을 때 C를 색칠을 했을 적에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거지. 위에서 봤을 적에.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자리 바꿔서 그린 거는 다른 거라는 건 알겠지? 다른 거는 맞잖아. 다른 건 맞는데 여기가 녹색으로 되어 아까 파란색으로 되어 있었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 때 그림과 이번에는 위에는 파란색 밑에는 녹색으로 되어 있을 때 그림이 서로 같으냐 다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곱하기 1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까 전에 위에 파란색 밑에 파란색이면 6가지라고 그랬거든. 300토리아 해가지고 6가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6가지가 아니고 더 많으냐는 얘긴데. 여섯 가지보다 더 많아요? 더 많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 그려볼게. 자, 현재 이 상황인데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이 그림이야. 이 그림인데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한 칸씩 이동시켜가지고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지금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라는 말을 내가 계속 하고 있죠. 그럼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거지? 그런데 밑에 면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랑 밑에 면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랑 뭐가 달라? 여기 밑에 면 이렇게 두 개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랑 하나는 위에 파란색 밑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가 달라? 달라 보여요. 같을 걸. 이게 그래서 좀 어려워 입체가. 그래서 곱하기를 안 합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 정리하고 정육면체 모양 잘 나오고요. 정육면체 말고 또 잘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정사면체. 정사면체 잘 나와. 네가 맞다고. 고민하지 말고 정사면체가 또 잘 나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할게요. 중복 순열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중복 순열. 왜 근데 광빈이 안 오는 것이야? 10분 넣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광빈이가 나한테 언제 말했지?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끝나간다 이거. 계속 가겠습니다. 오늘 중복 순열까지만 합니다. 줄을 세우는 건 맞는데 같은 색깔이나 같은 숫자나 같은 문자나 그것이 여러 개 있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한 개씩 있는데도 특정한 걸 여러 번 쓸 수 있으면 중복해서 여러 번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1, 2 이렇게 두 개의 숫자가 있는데 한 번씩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릿수 하면은 1, 2하고 2, 1하고 이렇게 2팩토리얼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근데 얘들이 하나씩 있다 하더라도 여러 번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 1을 두 번 사용한 숫자 이것도 가능하거든. 2를 두 번 사용한 숫자 이것도 가능하거든. 그래서 경우의 수가 내수로 늘어나요. 이게 중복 순열입니다. 중복 순열인데 이번에는 질문을 조금 바꿔가지고 1, 2, 3 이렇게 숫자가 세 종류가 있어. 세 자릿수를 만들 거야. 각 숫자를 한 번씩만 사용을 해. 그러면 그냥 순열이지. 요건 3팩토리얼이네요. 그런데 얘들을 충분히 많이 얼마든지 사용해서 세 자릿수를 만든다 하면은 이게 그냥 오리지널 중복 순열이 되는 거거든. 중복 순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100의 자리의 숫자를 무엇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면 세 가지가 가능하고 10의 자리에도 세 가지 가능하고 1의 자리에도 세 가지 가능하다. 그래서 3 곱하기 3 이렇게 된다고. 그럼 만약에 얘들을 충분히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 번 사용해야 되는데 네 자릿수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래 들어가겠지.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거지. 그럼 여기에 중복순열의 의미, 중복을 허락해서 배열을 해서 경우의 수를 만드는 건데 서로 다른 몇 개가 있고 그 중에서 알개를 택해서 중복순열을 만든다. 그러면 요 상황을 맞게 만들려면 숫자가 처음에 이렇게 5개가 있어. 5개가 있어. 그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해. 3개를 선택을 해요. 처음에 숫자가 5개가 있는데 3개를 선택을 해. 그래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야. 그런데 여러 번 사용해도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 각각 들어가는 숫자가 5 곱하기 5 곱하기 5라는 얘기지. 이게 이해되나?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해서 세 자릿수를 만든다. 5 곱하기 5 곱하기 5. 그 다음에 읽을 때 이거를 파이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아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 조그만 파이 있지? 이게 소문자 파이야. 소문자 파이고 이거는 대문자 파이야. 소파이 대파이. 알겠지? 소파이 대파이. 대문자 파이고요. n 파이 r 이렇게 읽으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5개 중에서 3개를 택하여 r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 이런 얘기가 되니까 n 5 곱하기 n 5 곱하기 n 5 했듯이 5의 세제곱 했듯이 n의 r제곱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고. 실제로 이 기호를 쓸 일이 없긴 없어요. 내신 문제 딱 한 번만 보고 볼 일이 없는 것 같아. 그 다음 수능 시험지에 너무 확통을 쉽게 내니까 수능 시험지에 한 번 나올 수 있어. 2점짜리 문제로. 그거 말고는 볼 일이 없다. 그러면 응용 문제를 조금 풀어볼 텐데 머리를 좀 써야 돼요. 1이 1개 있고 2가 2개 있고 3이 3개 있어. 중복해서 사용을 해도 되긴 되는데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문제야.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 몇 개 있을까? 이런 질문이야. 아까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얘가 충분히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 그때는 3개 이상이란 뜻이야. 3개 이상. 그래서 모든 자릿수를 같은 수로 이렇게 다 채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었던 거죠. 그에 비해 이제는 1이 하나밖에 없고
2가 2개밖에 없고 3이 3개 있으니까 이건 경우의 수가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지? 중복이 가능하고 숫자 배열을 해야 되니까 순열은 맞는데 머리 써야 된다는 거야. 자, 몇 가지 있을까요? 벌써 다 했어. 잘 모르겠어. 확통하다 보면은 아리까리한 순간들이 좀 있는데요. 이건 경우의 수 개념을 좀 써야지. 예. 세 종류 숫자, 두 종류 숫자, 한 종류 숫자. 여러분 그 공통수학 1 경우의 수 할 때 저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때 되게 잘했어. 그렇게 했던 걸 이제 한지 반년쯤 됐으니까 잊어먹었다 이거야. 요렇게 기준을 갖고 경우를 나누세요. 그러면 한 종류 숫자만으로 만들 수 있는 건 3, 3개 쓰는 거 말고는 없지. 그래서 3, 3개. 세 종류 숫자를 다 쓰는 건 1 하나, 2 하나, 3 하나를 사용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6가지 가능하겠지. 123, 132, 213, 231, 321, 312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하나밖에 없겠지. 333. 근데 두 종류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1 하나, 2 2개, 1 하나, 3 2개 가능하지. 그 다음에 2 2개, 2 하나, 3 2개 이것도 가능하고 또 가능한 게 2 2개, 3 하나 이것도 가능하지. 또 있나? 없죠?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있는 세 자리수는 몇 개 가능하죠? 3개겠지. 122. 안녕하세요. 어민아, 난 너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많이 기다렸대. 영상 꼭 보세요. 오늘 독감 환자들 둘이나 더 있어가지고. 너는 독감 다 나왔나? 저 검사 받았는데 독감은 안 해왔어. 나는 아파도 검사 받은 적 없고 뭐 독감인지 아닌지 알고 지나간 적 없고 그냥 살았습니다. 막 살았어. 그러다가 하느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겠습니다. 특별히 아동바동할 생각이 없어요. 나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거든. 부르면 갑니다. 우선은 땅 위에서 국가가 부르면 갈 수 있고요. 국가가 안 불러도 누군가 하느님이 부르시면 난 갑니다. 별로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아둥하든 바둥을 하든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한 번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1이 하나 있고 2가 2개 있지. 그러면은 얘가 3개를 만들 수 있어요. 1이 하나 있고 3이 2개 있으면 이거 3개 만들 수 있어요. 2가 하나 있고 3이 2개 있으면 이거 3개 만들 수 있어요. 2가 2개 있고 3이 하나 있으면 이거 3개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뭐 빠진 거 있습니까? 없지? 없지?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 되는 거야. 너무 오랜만에 해서 너네가 지금 잘 안 되나 본데 조금 있으면 다시 다 감각을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여기에 이거 경우의 수 셀 때 1 말고 2가 같은 게 2개가 있잖아. 그런데 줄 세웠지.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내용이거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내용이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추가로 배울 것이고요. 광빈이가 온 김에 싹 다 가르쳐 줄까 싶긴 한데 절반은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반반 나뉘어져 있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만 할까? 왜냐하면 저 여러 가지 순열이 말이 많거든. 봐봐, 분량이 많잖아. 그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바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1이 하나, 2가 하나, 3이 하나 있으면 세 개 중에서 같은 것이 한 개씩 있을 때이므로 세 개를 모두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순열의 수는 3 팩토리얼 나누기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이 되고 그래서 그냥 3 팩토리얼이야. 이해되지? 예. 그런데 이건 우리가 그냥 같은 것이 없으니까 그냥 순열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1이 하나 있고 2가 두 개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가 세 개 중에서 같은 것이 한 개 있고 두 개 있고 그렇잖아. 1이 한 개 있고 2가 두 개 있잖아.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순열의 수는 3 팩토리얼, 1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렇게 되어서 3 팩토리얼, 1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렇게 되어서 얘는 그냥 3이 되는 거야. 실제로 나열을 해보면 122, 212, 221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공식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럼 왜 여기 이렇게 나누는 걸로 들어가느냐? 이게 다 달랐을 때는 나열한 게 다 달라 보이지만 이 둘을 같은 거니까 이 둘이가 나열된 것만큼 같은 게 보인다는 거야. 이 팩토리얼 개수만큼 같은 게 있다는 거야. 그 말을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123, 132, 213, 231, 312 더 열심히 하겠다 그랬지? 321 다 달랐으면 이렇게 돼. 그런데 2하고 3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수가 돼버리면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했을 적에 2하고 3이 줄 서 있는 것만큼 같은 수가 발생하게 돼. 2, 3이냐 3이냐 2하고 3이 줄 서 있는 것만큼이 같은 수가 발생을 해.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2와 3이 줄 서는 것만큼의 개수로 나눠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것이. 오늘 다 했습니다. 설명은 다 했고요. 예제 하나만 내가 예를 들어 줄 테니까 여러분 식 구성을 해보세요. A가 3개, B가 4개, C가 2개 있습니다. 얘네들을 모두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을 합니다. 그랬을 적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식으로 나타내세요. 하면 위에는 몇 팩, 밑에는 나누기 몇 팩, 몇 팩, 몇 팩. 이건 예주과정. 자, 여기 숫자. 안 들었어? 좋았어. 너를 대신해줄 기사. 여기 맞았어. 너 뭐 했니? 채원아, 네. 여기 뭐? 3, 빈 여기 뭐? 예주야 여기 뭐? 열심히 보고 있다며. 아니
너 뭐야? 그렇지. 이것밖에 없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약간 바꿔가지고 여러분 잠 깨울 수 있는 문제로 만들어 볼게. 대답을 해야 될 걸. 여기 3개, 여기 4개, 여기 2개 합쳐서 총 9개죠. 그 중에서 5개를 뽑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순열이 개수 몇 개일까? 5개를 뽑아가지고 이거 맞추면은 탁월하신 겁니다. 아, 나 경우의 수 요거 확통 선택해가지고 수능 쳐야 되겠다. 선택 과목 시절이면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은 선택이 없죠. 다 쳐야 되지. 확통도 필수고요. 미적분 1도 필수입니다. 수능에.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 수능 필수 과목이야 지금. 내신이 좀 안 좋다. 수능으로 반전할 수 있습니다. 광빈이 눈빛이 달라졌어. 수능으로 반전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섯 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순열의 수. 이거 많이 힘들겠는데. 아, 문제 잘못 냈다. 힘들겠다. 이거 메모 안 하고 풀 수 있겠니, 광빈아? 저 펜이 없어요. 저 필터는 왜 말을 안 해? 자, 이거 오늘 쓰고 네, 일요일에 돌려다. 감사합니다. 요것도 같이. 감사합니다. 오, 대충 해보셨지? 쌤이 한번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한 종류의 문자만 5개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치? 그래서 첫 번째 2종류 뽑아가지고, 두 번째 3종류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5개를 일단 뽑아야 돼. 근데 뽑는 개수를 A, B, C, A를 몇 개 뽑냐, B를 몇 개 뽑냐, C를 몇 개 뽑냐, 뽑는 개수를 순서상으로 먼저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A를 3개를 다 뽑고, B를 2개 뽑고, C를 아예 안 뽑고, 이런 방식으로 일단 순서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302 가능하잖아. 그 다음에 A를 하나 줄여볼까? A가 하나 줄었어. 그럼 다른 하나를 3개를 뽑아야 되지. 근데 B는 3개 뽑는 거 가능한데 C는 3개 뽑는 거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A는 하나로 줄어들면 다른 하나를 4개를 뽑아야 되는데 B는 가능한데 C는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해놔. 뽑는 걸 먼저 해야 돼. 뽑는 걸 먼저 해놓고 배열은 나중에. 그러면 빠짐없이 다 한 거 맞지? 자, 이제 세 종류를 뽑는 겁니다. A가 3개가 들어간 경우 그러면 B 1개, C 1개 이렇게 총 5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A를 하나 줄여 그리고 B가 2개, C가 하나 A가 2개인데 B가 하나, C가 둘 이럴 수 있겠지? A가 2일 때는 다 했지. 이제 A가 1일 때로 갑니다. A가 1일 때. B가 3개, C가 1개. A가 1개인데 B가 2개, C가 2개. 이제 더 이상 없지 않을까? 없어요. 이래 놓고 배열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 배열하면 어떻게 되느냐? 5팩토리알, 3팩토리알, 2팩토리알 이래 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A가 3개 있고 B가 2개 있으니까 5팩 나누기 3팩, 2팩 이해되죠? 지금 내가 낸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확통 수능 시험지에서 28번 정도 돼. 수능 시험지에서. 그리고 단골로 잘 나와. 함수 개수 문제, 순열과 조합이 섞여 있는 문제. 이거 한 28번 정도 돼요. 자, 그렇고요. 이거 뭐 다 시기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는 똑같겠다, 그지? 얘는 좀 다르지. 5팩 나누기 4팩이니까 그냥 5예요. 그리고 얘는 5팩 나누기 3팩 하면 되고 얘는 5팩 나누기 2팩 2팩 얘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5팩 나누기 3팩 요거는 5팩 나누기 2팩 2팩 그래서 이거 더하면 답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할만합니까? 요 정도 해주면은 내신도 괜찮다. 자, 오늘 개념 여기까지고요. 뒤에 문제풀이로 가보겠습니다. 남은 개념은 일요일에 합니다. 1번부터 너무 어려운 게 나왔네. 중 돼 있는 건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를 fn이라 하자. 그러면 이 fn은 식이 이래 될 겁니다. fn은 n-1 팩토리얼 이렇게 원순열의 수. 그래서 n이 17이 되면은 f17은 16 팩토리얼. 너 없을 때 우리끼리 했던 거다. 미안하다. 12 팩토리얼은 f12는 11 팩토리얼이 돼요. 그 다음에 fm은 이 n 대신에 m으로만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지. 자, 이제 식을 쓰면 16 팩토리얼 나누기 11 팩토리얼 곱하기 m-1 팩토리얼은 728 이래 됩니다. 위아래 11 팩토리얼은 약분을 해버리시고 그러면 위에 남는 게 16, 15, 14, 13, 12 이래 되겠죠? 그런 다음에 728이 저기 핑크색 핑크색 맞나? 주황색. 갈수록 무식해지는 것 같아.
색깔도 구별이 안 되고 단어도 떠오르지도 않고 할 줄 아는 게 딱 이거밖에 안 남았어 이제. 728 요거가 얘네들 중에 누군가의 배수임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n-1 팩토리얼을 어차피 이쪽으로 보낼 거거든. 그러니 n-1 팩토리얼은 728분의 16, 15, 14, 13, 1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728을 소인수분해야 되겠지? 소인수분해 자기 깜냥대로 그냥 빨리빨리 해버리면 됩니다. 나는 4로 할란다. 1, 8, 2 이거 4가 안되네. 2, 9, 1 요거 13하고 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숫자가 2가 3개 13하고 7하고 이래 되거든. 그럼 이제 약분을 해야 돼. 약분을 하면 이거 8은 요거랑 그냥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 7은 이거랑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 13은 이거랑 이렇게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제 남는 수를 다시 한번 써보면 n-1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5 곱하기 2 곱하기 12야. 이거 모양 바꿔야 되거든. 얘는 3하고 5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12는 3하고 4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런 다음에 여기 2하고 3은 곱하면은 6이 되잖아. 6, 5, 4, 3, 2. 그래서 6 팩토리얼이 되는 거 알 수 있지. m은 7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m은 7. m은 7. 나왔어요, 지은이도. 예. 지은이 오늘 피로해 보이네요. 항상 필요하지 너. 웃을 뿐이지 필요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잘 살 거야. 자, 오른편에 타이틀이 붙었으니까 합니다. 서로 다른 5개의 접시를 원 모양의 식탁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놓습니다. 이게 그냥 원순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게 원순열이라는 뜻이야. 완벽한 원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서로 다른 5개를 배열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간단해. 답이 뭐겠어? 4 팩토리얼 24개. 요게 이제 응용이 들어가면 접시를 같은 종류도 섞는 거야. 그러면 어려워져. 그거는 내 지금 안 할래. 어려워지면 그건 지금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5번이 이게 요거는 간단한 거지. 이거는 뽑아서 하는 거니까 6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 다음 뽑은 개수만큼으로 나눠주면 답이지 이게. 그래서 6P4 나누기 4. 이거 11번 이게 원순열 지금 우리가 하는 문제 중에서는 제일 끝판왕인 것 같은데 11번 하면 원순열이다. 그림과 같이 원형의 탁자에 9개 의자가 있습니다. A 학교 학생 2명, B 학교 학생 2명, C 학교 학생 2명, D 학교 학생 3명이 모두 이 9개의 의자에 앉으려고 합니다. A 학교 학생 2명이 서로 이웃하여 앉고
B학교 학생 2명도 서로 이웃하여 앉고 C학교 학생 2명도 서로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같은 학교 학생 A 학교 2명은 그냥 한 개라고 봐. 묶어서 한 개라고 보시고 이웃에서 앉아야 되는 B 학교 학생 2명도 한 개라고 보세요. 우선은 이웃에서 앉아야 되는 C 학교 학생도 얘들을 2명을 한 개라고 봐. 그런데 D 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이웃해야 된다는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각각이야. 세 개가 따로따로. 그러면 맨 처음에 몇 개를 원순열로 봐야 되느냐? 이걸 하나로 보고, 이걸 하나로 보고, 이걸 하나로 보고, 한 개, 한 개, 한 개니까 총 6개라고 봐요. 6개를 동그랗게 앉히니까 5팩토리얼이야. 우선 5팩토리얼에 들어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로 보고, 여기 하나로 보고, 여기 이렇게 하나로 봤던 A 학교 학생, B 학교 학생, C 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얘들이 이제는 자기들끼리 순서 바꿔서 앉을 수가 있거든. 처음에는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1일 수도 있고 아닌 반대로 여기가 A2고 여기가 A1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 A 학교 학생들을 자리 바꿔 앉을 수 있으니까 곱하기 2가 필요하고 B 학교도 마찬가지 곱하기 2, C 학교도 마찬가지 곱하기 2. 그래서 이렇게 식 구성을 하면 이게 답이야. 6개를 동그랗게 앉힌다 5팩토리얼. 그 다음 A 학교 자리 바꾼다 곱하기 2, B 학교 자리 바꾼다 곱하기 2, C 학교 자리 바꾼다 곱하기 2. 이렇게 식 구성을 하시면 돼요. 다행히 마주보고 앉아야 되는 건 없네. 이웃하는 건 좀 쉬운 편이에요. 마주보는 문제 없지? 다행이다. 14번 A 탁자는 정사각형 탁자고요. B 탁자는 직사각형 탁자고요. 식 구성하는 방법 아까 알려드린 대로 빠르게 식 구성을 해보면 그냥 원순열의 수라고 생각하면 8개를 앉혔으니까 7팩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냥 원순열의 수라고 생각하면 8개를 앉혔지? 그러니까 이것도 7팩이야.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얘들을 한 칸씩 이동시켜가지고 앉혀보면 정사각형은 한 면에 앉는 사람의 개수만큼 서로 다른 게 발생해. 그래서 곱하기 2가 들어가야 돼. 그에 비해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가로에 놓이는 자리 개수랑 세로에 놓이는 자리 개수 합친 것만큼 다른 게 생기므로 곱하기 4를 해야 돼. 식 구성을 이렇게 한다고 내가 알기 좋죠? 이렇게 안 하면 되게 힘들어. 앞에 영상 꼭 봐야 돼. 왜 이렇게 하는지. 자, 이게 A가 되고요. 이게 B가 되니까 둘이 더하시라. 그러면은 7팩토리얼 곱하기 6이 돼야 되네. 우선 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5팩토리얼이 120인 건 우리가 많이 해서 알아. 근데 거기에다가 6 한 번, 6 한 번, 7 한 번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네 이게. 네 자리수 나오겠다. 6, 6, 36 곱하기 7, 7, 6, 42 3, 7, 21 252 거기다가 120을 곱해 4 아이고 0 5 그 다음에 2 5 2 2 0 3 거기다가 0 하나 더 붙여야 된다. 3240까지 3240까지 납득 되십니까? 경우의 수가 선생님이 본 거는 6자리 수까지 나오는 거 봤어요. 10만 단위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식 세우는 것만 하고 계산 마무리는 여러분이 아시는 걸로 하는데 이게 B기 때문에 아마 값이 많이 작아지겠지? 우선 직사각형이네요. 사람 개수가 14개니까 원래 원순열이라 생각하면 몇 팩토리얼이 되지?
13 팩토리얼. 너 어쩜 이렇게 바로 적응하니?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면은 가로 한 변, 세로 한 변에 앉는 사람 개수 7개지, 그지? 그래서 여기 곱하기 7을 해야 돼. 넘어가고 이쪽입니다. 얘는 원래 그냥 원순열이라 생각했으면은 10, 1, 2, 3, 4, 5, 6, 7, 8, 9, 10, 12개네. 그러면은 11 팩토리얼이었어야 맞는데 그런 다음에 얘들을 한 칸씩 옮겨봐야 돼. 한 칸씩 옮겨보면 다른 그림이 있는지 아니면 다 같은지 모양이 이렇게 변화무쌍하더라도 한 칸씩 옮겨보면 알아요. 한 칸씩 옮겨보면 어떻습니까? 다 다른 그림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동그랗게 앉혔다고 말은 있지만은 실제로는 뭐냐 하면은 순열이야. 12개만큼 다른 그림이 나오니까 순열이야. 자, 이제 B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여기 나누기 12 팩토리얼 하면 되니까 13 곱하기 7 91. 이 셈이 왜 공식대로 안 하냐 하면은 모양을 조금만 바꾸면 공식이 안 돼요. 그 옮겨서 앉혀봐야 돼. 채원이 이해하지? 자, 그렇게 해주시고 넘어가고 21번. 새로운 문제네. 우리 요번 학기 때 원방정식 많이 했는데요. 원과 직선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낸 것이다.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원의 내부는 직선과 X축, Y축에 의하여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이 4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5가지의 색 중 4가지를 택하여 칠하려고 한다. 4개의 영역에 각각 다른 색을 사용하여 모두 색칠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뭔가 했더니만. 자, 여기 원중심 마이너스 1,3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직선이 지난다고 했으니까 점좌표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성립해야 돼요. 그러면은 m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맞지요? 그랬을 적에 직선을 이제 그리는데 원중심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리는데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리고 Y축도 그리라고 돼 있지. Y축도 같이 따라 그리세요. 그랬을 때 원이 4개로 나뉜다고 했는데 나뉘는 자리를 확인하면 이 자리 하나. 관심을 가져라, 예주야. 쌤이 하듯이 너도 색칠해보렴. 어렸을 때 색칠 많이 하고 놀았지? 겨울왕국. 겨울왕국 색칠 많이 했지? 이렇게 해서 4군데 보이십니까? 네, 저렇게 4군데가 나오고요. 색깔은 5가지 색이 있다 그랬어요. A, B, C, D, E 이렇게 5가지 색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중에서 우선 4개를 뽑아야 되는데 그럼 5개 중에서 4개를 뽑아야 되니까 5C4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좋아. 그래서 이렇게 4개를 뽑았다 칩시다. 이 4개를 A, B, C, D 여기 4자리에다 각각 1개씩 칠한다는 거야. 그럼 얘들을 옮겨가면서 1개씩 칠하면은 얘가 원순열일까 아니면은 순열일까? 원순열일까 순열일까?
맞춰봐. 순열이야. 원순열이 되려고 하면은 y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직선도 이렇게 지나가서 원이 완벽하게 4개 똑같은 넓이로 나뉘어졌을 적에 그때 동그랗게 색칠하면 이게 원순열이야. 근데 이거 지금 비대칭이잖아. 돌려서 보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열이고 4개를 줄 세워야 되니까 4팩토리야. 그러면 알고 보니까 이게 뭐 P4랑 같은 거네. 자, 판단을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맞고 틀리고 고민을 하면서 맞고 틀리고 하다 보면은 판단력이 생겨요. 오늘 수업 시간이 8시 30분까지 일단 확정이 끝났어요. 여러분 일요일까지 해오는 숙제 지정하였습니다. 어이구 여기 3연체 있네. 정사면체. 일요일까지 해올 숙제는 우선 (9쪽까지) 25번까지 많지 않지? 토, 일 며칠 안 남았으니까 오늘은 숙제 좀 적게 나갑니다. 그래도 미리 뭐 좀 해놓으면은 다음 주에 좀 느긋할 테고 쌤이 이 원리는 중간중간에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9쪽까지 숙제예요. 한 5분 10분 화장실 가거나 물 마시거나 하고 계속